먼저 시작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너무나도 많이 봐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국내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한 6, 7년, 5, 6년 전부터 시장에 폭풍처럼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부분에 대해서 17년에는 약 한 5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와 20년에는 약 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프닝 스피치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위 데이터당 처리하는 컴퓨팅,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도메인에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금융에서 단위 트랜잭션당 이윤이라고 얘기되나요? 영업이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적으로 그 영업이익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쌓이는 대용량의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초기에는 하드 매크로라든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관심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적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 관점으로서 그 포커싱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하드 매크로라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인 빅데이터라고 불리기 어려운 곳에서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로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수년이 지난 이후에는 데이터의 볼륨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내로잉하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포인트가 없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내로잉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근래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가 붐을 타고 있습니다.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얘기했듯이 하이퍼사이클에서 상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빅데이터는 하향 곡선을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라진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파트하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밑단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마케팅 키워드는 사라질지 몰라도 데이터는 남아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이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각 그 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떨어지는 디바이스, 센서 디바이스에 떨어지는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공장에서 떨어지는 다양한 시스템 로그 데이터 등 IoT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숨은 패턴을 찾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데이터가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4차 산업의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데이터 중심에 대한 서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플랫폼 빅5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5는 빅오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적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서의 데이터로 다시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석에 대한 액션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 단에서는 다양한 시각화 툴로서 그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4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고 플랫폼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스톰, 블루볼트, 토네이도, 레인보우, 레아라고 하는 6개의 주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단에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분산 병렬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고 디스커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고 디스커버리는 한마디로 시멘틱 검색 및 마이닝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DB에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파일로서도 존재를 하게 되고 특정한 그룹웨어라든지 EP, 포탈, 레 시스템으로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연계를 하여서 연계된 내용 중에서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서 특성 값들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 값들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석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드는 예 중에 하나가요. 시멘틱 의미 검색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내용이냐? 문서의 특성 값만을 추출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가령 빅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자본가 금융 부분에 대해서 금융 부분이라든지 혹은 사회과학 부분에 그 쓰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회 연애 부분에서도 다르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의미를 이해를 하고 각 의미에 맞는 카테고리별로 자동으로 그 데이터 결과값을 분류해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디스커버리 HBC라고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형 자동 분류 엔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수천만 건, 수억 건의 데이터들을 수집, 연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집, 연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한 카테고리나 분류 체계에 기반하여서 수집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배될 수 있는 형태의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는 단순하게 통계 기반으로서 그거를 분류하는 게 빈도수에 의한 통계 기반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룰을 디파인을 하고 통계와 룰이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 분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고의 토네이도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토네이도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집하는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딥웹이 복잡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딥웹 상태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거기에서 특정히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거를 필터링하거나 혹은 특정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실제 분석 가능한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토네이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픈 API라든지 메타서치라든지 RSS 크롤링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소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보시는 시나리오 베이스드 크롤링이라는 게 저희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수집 방식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타겟 URL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포커스드 클로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타겟 URL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URL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다양한 가비지성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그 가비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타겟 URL에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항목 값에 대한 거를 선별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사진 정보라든지 제품명, 그리고 가격,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설명, 문구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만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고 스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정의를 내리자면 시멘틱 프레임워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파일로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혹은 튜플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RDB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톰 시멘틱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자체가 트리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이고요. 이 그래프 구조로 데이터에 있는 형태가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든지 혹은 DBMS에 존재하는 데이터라든지 텍스트 데이터를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튜플 데이터를 트리플 데이터로 변환하는 뭐 트랜스포머의 기능이라든지 혹은 텍스트에서 자동적으로 트리플을 추출하는 어노테이팅 기능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트리플 구조로 적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의 근간에서 스파 쿼리를 던지거나 혹은 추론을 하거나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그 비고의 스톰을 이용해서 적용된 사례들이 뭐 앞서도 소개가 될 수 있지만은 뭐 엑소브레인의 딥 QA 부분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IoT의 다양한 그 디바이스 정보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혹은 뭐 정부 3.0 기반의 정보 공개 오픈 등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쌈지라고 하는 인물 네트워크,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인보우는 시각화 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혹은 웹 데이터, 수집된 웹 데이터라든지 혹은 하드 에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혹은 기타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연계되고 거기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선별하여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차트, 시각화 툴로 보여주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분석에 대한 유형, 그래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선막대, 뭐 도넛, 방사형, 기타 차트형 등의 다양한 이제 30여 가지 이상의 어떤 시각화 툴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블루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루볼트라고 하는 내용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IoT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로 떨어지는 데이터라든지 혹은 공장에서 특정한 그 생산 프로세스 상에서 떨어진 그 매니팩처링 상에서 떨어지는 데이터라든지 혹은 보안이라든지 시스템 로그에서 떨어지는 반정형 데이터들이 방대한 양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또 더더군다나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이제 병합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분석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블루볼트에는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CEP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가 수집 연계되는 반정형 혹은 비정형 텍스트에 대한 특정한 패턴을 정의해서 그러한 패턴이 유입됐을 때 시스템 사용자에게 알럿을 주거나 이제 노티스를 주는 경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비고를 구성하고 있는 레아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 이제 빅데이터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의 데이터의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라든지 일반 소셜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발생이 되고 있는 소셜,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거는 비정형 데이터, 즉 텍스트로 구성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엔진이고, 뭐 기본적으로 형태수 분석이나 구문 분석, 개체명 인식기, 그리고 감성 분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자연어 처리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베이스로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레아 엔진은 사전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기계학습이 적용된 내용으로 저희가 자연어 처리 엔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체명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체명 인식은 아시는 것처럼
문장 내에서 사람이라든지 인물, 지역에 대한 거를 디텍팅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개체 사전에 정의된 내용을 디텍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머신러닝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출범한 이제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체 사전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어 처리 엔진을 통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구문 분석을 통해서 주어가 하는 서술부의 행위 자체를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람이다, 기업명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사람한테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경우라고 기계학습이 적용된 경우는 그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오션에 대한 구성한 주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표에서는 이 빅5를 근간으로 하는 주요 구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구축 사례는 통상적으로 이제 기관에서 나와서 본인들의 이제 사례를 발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좀 발표를 진행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주요 구축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공간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뉴스 데이터 분석, 그리고 지능형 범죄 분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공간 정보를 근간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정보나 혹은 행정 정보 그리고 민간 정보들을 수집, 연계를 해서 목적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목적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석 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석 정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간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공간 통계 분석이라든지 뭐 고급 분석 그리고 또 비정형 분석 등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내용에는 보시는 왼쪽에 보면 기초 데이터와 융합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데이터라고 하는 약 800여 종의 기초 데이터입니다. 병원, 뭐 경찰, 뭐 혹은 공공기관에서 오픈 가능한 데이터들의 유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로우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목적하는 분석을 이루게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융합 데이터들을 만들게 되고요. 기초 데이터 자체로도 서비스를 하고 목적에 따른 분석 가능한 특정 목적에 따른 융합 데이터도 사용자에게 오픈돼서 서비스를 하고 다양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실제적으로 워크플로우 기반에서 공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화면 UI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간 분석, 교차 분석이라든지 중심성 분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라이브러리 50종 이상의 다양한 공간 라이브러리를 기개발을 해놓고요. 사용자는 특정한 개체, 분석하고자 하는 개체에 대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실제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보시는 화면에 이제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뭐 교차 분석이라든지 중심성 분석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연계를 해서 이제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가 보실 수가 있고 그 분석된 결과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교통에 대한 지역 구간에 대한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밀집도 분석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노선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워크플로우 기반의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 공간 빅데이터는 올해 3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 2차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본 3차부터는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 기반의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UI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으신 사용자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본 사업에서는 실제로 분석되는 공간 라이브러리를 좀 더 추가 개발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분석 가능할 수 있도록 대화형으로 대화형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대화형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떤 대화 시나리오의 근간에서 사용자가 한 스텝 한 스텝씩 따라가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U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실제적으로 뭐 시간대라든지 요일별, 기간별에 대한 교통 정보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와 그리고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기간에 대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병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정류장에 대한 이용 현황을 보거나 혹은 뭐 어떤 구간 내 그러니까 행정구역 내에 어떤 차내 혼잡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대별 환승량이라든지 뭐 기타 정류장 주변의 유동인구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교통 빅데이터와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시 데이터와 융합 데이터를 병합해서 분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도시재생이라든지 취약지구 분석 등을 이제 행정 담당관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적으로 그 취약지구 혹은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예산 편성이나 기타 뭐 그런 분석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재단 사례입니다. 언론재단은 올해 3차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언론재단은 약 25년 동안 총 4천만 건의 뉴스 데이터를 연계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뉴스 데이터, 일관지라든지 지방지, 경제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뉴스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연관 뉴스라든지 분야별 뉴스 그리고 뭐 인물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이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게 되면 뭐 문장에 대한 분석,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개체명 분석을 통한 어떤 텍스트 마이닝 기술에 의해서 언어 처리 영역 부분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뉴스가 갖고 있는 인물들을 추출을 개체 정보를 인식을 해서 인물 네트워크라든지 기간 네트워크, 기타 뭐 지역 네트워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제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은 게 특정한 인물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인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인물과 관계된 조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일 수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내용에 대한 인물 네트워크를 보여줘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그 인물들과 관계된 주요 이슈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뭐 이슈 분석이나 분야별 이슈 그리고 인용구 분석에 대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이슈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건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특히 토픽 부분에 대한 왼쪽에 보이는 내용은 뉴스에서부터 추출된 토픽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 실시간으로 수집된 뉴스에서 인물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물이 뉴스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용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실제로 이러한 인물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 기관의 범죄 분석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뭐 사업의 개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범죄 관련해서 온톨로지 기반의 어떤 분류 체계를 구성한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 자체는 어떤 범죄 예방이나 과학적 수사에 근접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예방 협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주요 특징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사건 정보라든지 집행 정보, 판결문에 대한 데이터들을 대용량 저장소나 뭐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저장하는 형태가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 5대 범죄라든지 주요 핵심 3대 범죄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라든지 혹은 범죄 정보를 심층 분석을 하여서 다양한 과학적 수사가 근간이 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다양한 분석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뭐 GIS라든지 분석 시각화 솔루션이랑 연결이 돼서 실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살인, 강도, 성폭행 등과 같은 이제 사회 주요 관심 있는 5대 범죄 부분과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관심이 있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기업 범죄 분석, 그리고 또 고액 벌과금에 대한 핵심 범죄 분석 등이 이제 있고, 보시는 예시 화면은 어떤 성폭행 부분에 대한 겁니다. 기타 이제 정형 데이터 내에서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사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담고 있는 정보들을 실제 지도상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가령 뭐 강제추행이 어디서 뭐 어느 지서 발생이 됐다라든가 몇 건이 발생이 됐다, 무슨 카메라에 의한 무슨 뭐 행위가 뭐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GIS 정보상에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분포를 연계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 건수에 대한 비정형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핵심 이제 우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그 구역을 실제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폭력 범죄 발생 뭐 지역에 대한 경로라든지 뭐 지역 관심 지역이라는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뭐 CCTV 정보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혹은 기타 뭐 치안 뭐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의 위치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정형 데이터 정보와도 매핑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정형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뭐 수사 결과, 판결문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조서나 이런 부분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그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범행에 대한 동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행에 대한 수단 이라든지 판결 결과, 기타 어떤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되고요. 유사 범죄가 예측되거나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분석된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예측이나 추정할 수 있는 형태의 과학 수사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비고에 대해서 주요 구축 사례 3가지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고의 일부 모듈이 적용된 사례이기도 하고 전체가 적용된 사례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멘틱 검색과 비정형 분석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뭐 현대기아 자동차의 문서 중앙화 내에서 이제 시스템 내에 적용된 내용이고,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분류라고 하는 연계되는 아주 방대한 양의 문서들을 내부 특정 자동과 분류 체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배분된 형태의 근간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분석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포스코 정보 허브 비정형 분석 부분입니다. 이제 포스피아의 로드맵 상에 있는 글로벌 인포메이션 허브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축이 된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원자재를 취급하는 포스코에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그런 원자재와 관련된 뉴스를 클로링을 해서 이 원자재 값의 변동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가령 뭐 구리광산이 페루에 있는 구리광산이 파업을 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원자재 값이 뭐 상승을 하기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의 리포팅을 하는 내용이고요. 삼성전기 스마트 검색은 이기종에 보유하고 있는 약 30개 이상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뭐 인물 검색이라든지 전문가 검색, 사내에서 전문가 검색이라든지 통합 검색, 시멘트 검색을 수행한 사례이고요. 삼성물산의 사례도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 및 시장 동향 예측에 대한 분석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삼성전자 기술 센싱 부분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도 다양한 그 리포트가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분석에 대한 다양한 이제 문서들이 나오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된 다양한 해외의 뭐 리서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픈된 형태의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내부 데이터들과 병합을 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 요소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거나 연구되고 있는지,
뭐 삼성전자 사내에는 어떤 건지 사외에는 어떤 내용이 관심이 있는 내용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대시보드화 시킨 거고요. 그럼으로써 삼성전자는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요소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스텝 R&D 성과 분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과제 부분에 대한 산출물을 근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R&D가 갖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왼쪽이나 우리 밑에 하단에 보시는 특허 관련된 내용은 뭐 유사 특허를 분석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허 심사관이 특허를 출원했을 때 출원서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하고 그와 특허가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출원된 내용의 특허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원서 자체의 문서를 인풋으로 놓고 그와 관련된 유사한 이제 출원된 특허들을 이제 분석 결과를 내므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모수, 그러니까 점검하는 모수 자체를 줄여서 생산성을 높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뭐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입니다. 미래부의 뭐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라든지 뭐 국방부의 외부 소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부의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정보통합전산센터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저희가 구축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빅5 플랫폼에 준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포털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시간 빅데이터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을 하거나 예측하는 내용이고요. 상단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과제 형태로 진행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최단 패스를 찾는 내용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의 밀라노의 교통 혼잡도를 분석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는 두 가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 구축한 사례이고요. IPTV에서 VOD를 검색을 하거나 그리고 KBS에서 추천을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추천에 적용된 거는 저희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추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이력 기반하고 두 번째는 컨텐츠 유사도 기반입니다. 사용자 이력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사용자 군에 대한 유저 모델링을 먼저 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가령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이라고 하는 그룹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핑이 소비하는 소비 이력 정보에 근간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제 모델링 내에 존재하는 이력된 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컨텐츠 유사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VOD나 영화가 담고 있는 메타 정보, 방대한 이제 잘 정제된 메타 정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줄거리 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시놉시스라든지 혹은 자막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컨텐츠와 실제적으로 유사도가 있는 컨텐츠를 추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높이는 그런 추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사례일 것 같은데요. VOC 분석 부분에 대한 겁니다. 뭐 조금 전에도 KT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VOC 분석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KT의 쇼 고객 대상으로 내부에 유입되는 VOC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한 달에 약 한 1,000만 건 이상의 인바운드 콜이 발생이 되고요. 상담원들이 인바운드 콜이 된 그런 VOC 내용들을 상담 메모로서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한 상담 메모들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불만 내용이나 제한 내용 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원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 뭐 1,600개의 대중소 분류의 카테고리에 인바운드되는 콜을 그 시간에 맞게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 중에 약 30%가 미분류 항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KT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미분류 항목들
또한 소중한 데이터인데 그거를 이제 버려지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미분류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분류를 통해서 다시 그 카테고리를 다시 자동 배분해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 사례에서는 하나그룹의 10개 계열사, 뭐 갤러리라든지 SNC, 대한생명, 하나생명 등과 같은 10개 계열사에 분석한 사례입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비정형 분석에 대한 비고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주요 구축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는 장표가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뭐 서두에도 저희가 이제 오프닝 스피치에서도 얘기했듯이 데이터는 오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제되지 않은 오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간이 이 오일을 사용한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석유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처음 사용했을 때는 그 가치만큼 사용하지 못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뭐 석유화학 기술 등과 같은 어떤 관련된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그 일상생활에 여러 군데에 필요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이제 활용도를 그 가치를 더 극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오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정제되지 않은 원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제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없겠죠. 그리고 인간이 석유를 사용하는 100여 년의 시간처럼 이제 막 빅데이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첫걸음을 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